이른 아침 한적한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에서는 국 끓는 소리와 함께 짧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허리를 굽힌 채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김하영 45세, 결혼 20년 차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세제에 불어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동작 하나하나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까칠한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입맛이 없잖아." 그 목소리의 주인은 시어머니 박순남 70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담요를 덮은 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고 마치 세상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하영을 흘겨보았습니다. 하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국그릇을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간 좀 맞출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20년 동안 쌓인 상처 위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얇은 얼음과 같았습니다. 순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매번 저렇게 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입맛 하나 못 맞추나." 말끝마다 비수가 묻어 있었지만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 학교 가는 소리와 이웃의 인사말이 들렸습니다. 그 일상의 평범한 소리가 오히려 하영의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웃으며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명절에는 요리를 배우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댁의 어려운 시절이 끝나고 집이 안정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순남은 며느리를 점점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아침이면 물 끓여와라, 점심이면 장 다녀와라, 저녁이면 남편 밥상 차려라. 하영의 하루는 그 지시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남편 이진수 48세는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늘 눈치를 봤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핑계로 중재를 피했고 결국 그 침묵이 하영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병원 다녀오면." "또 병원이야?" 며느리가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원. 하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잘랐습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 국그릇을 들어 올려 조심스레 간을 보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미묘하게 짰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진실한 감정이나 말보다 침묵이 안전했습니다. 하영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하영은 병원 진료 예약 때문에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순남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병원 간다더니 또 커피 마시고 오는 거 아냐?"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영은 얇은 코트를 걸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진이에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순남은 그제야 하영을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약해서 탈이야. 집안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병원은 꼬박꼬박 가네." 그녀의 말은 습관처럼 가시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말없이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 TV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밖은 가을 끝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저장된 번호 하나가 오래전부터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법률 상담센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래 묵은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영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만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20년 동안 눌러왔던 무언의 고통이 천천히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그 밑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스스로의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길은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상담센터에 연락을 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작은 변화가 집안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부엌, 같은 설거지대 앞에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시어머니 순남은 평소처럼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채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보다 며느리에게 던질 말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병원 간다 그러겠지? 나이도 아직 젊은데 병원은 왜 그리 자주 가는지 원. 그녀는 마치 혼잣말인 듯 말했지만 하영은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수건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병원 안 가요. 조금 있다가 상담이 있어서요. 상담? 뭐? 또 무슨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야? 순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 좀 하러 가요. 사람 사는 얘기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남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비웃듯 말했다. 하긴 요즘 세상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말도 함부로 하잖아. 시대가 뒤바뀌었어. 하영은 그 말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는 제 마음 좀 돌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여유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만큼 강했습니다. 순남은 한동안 하영을 노려보다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하영은 도심의 작은 법률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 밑에는 가정 갈등 조정 및 법률 상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차분한 목소리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예약하신 김하영 님이시죠?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20년간의 일상적인 모욕,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이제야 꺼내는 고백.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누군가 앞에서 울었습니다. 참았어요. 그냥 지나가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상담사는 그녀에게 몇 가지 조언을 건넸습니다. 폭력이나 욕설은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대화는 가급적 증거로 보관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하영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메모지에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기록, 증거, 나의 이야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가을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길가에 낙엽이 흩날리며 구두에 닿았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굳게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순남이 다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하영은 이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말씀은 내일 들을게요. 그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남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맞서는 적 없던 며느리의 태도가 처음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 하영은 책상 위에 상담사에게 받은 명함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위에는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손끝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다시 배워야겠다. 그녀의 속삭임은 작았지만 그 울림은 집안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처럼 순남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며느리를 부르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영아, 물 좀 가져와. 귀찮게 왜 그렇게 느려? 하영은 그 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들린 유리컵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필요한 건 직접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순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제 일을 해야 해서요. 하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남은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진수가 퇴근하자 순남은 곧바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 마누라가 요즘 달라졌어. 나한테 대꾸를 해.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나 봐. 진수는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하영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냥 좀 두세요. 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20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악인이라도 돼? 순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집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하영은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물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받은 메시지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가정 내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조정위원과 함께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은 뒤 그녀는 메시지를 천천히 저장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참지 않겠다. 그녀의 속삭임은 조용했지만 그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남은 평소보다 더 예민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조금만 세게 닫혀도 왜 저렇게 요란스럽게 구냐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영은 아무 말 없이 청소를 하다 잠시 숨을 고르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순남의 목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 눈빛 뭐야? 내가 그렇게 싫어? 하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서로 조금 거리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둬? 이게 사람 대하는 태도야? 순남이 소리를 지르자 하영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20년 동안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울고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지켜야 해요. 순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지만 표정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남은 친한 이웃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아주 버릇이 없어졌어. 상담인가 뭔가 다니더니 나한테 반항을 해. 이웃은 잠시 말을 아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남 씨, 요즘은 그런 문제 조심해야 돼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순남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가정조정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가족관계 상담으로 방문드렸습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순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사람 불렀어? 하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필요한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순남은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말했다.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살 방법을 찾고 싶어요. 순남은 그제야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의 침묵에 익숙했던 공간에 낯선 대화의 기운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살짝 비쳐들며 먼지가 떠올랐고 그 미세한 흔들림이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날 오랜 억압과 참음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회 첫 상담이 있던 날 하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의 공기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되던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순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드라마를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주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순남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비아냥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또 그 조정위원들이랑 얘기하러 가는 거야? 내가 무슨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하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라는 말보다 그냥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그 말에 순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존중? 내가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순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하영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들, 행동들 다 견디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순남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발이 아니라 대화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대사 이제 그만 우리 서로 놓아줘. 가 묘하게 공기를 채웠습니다. 순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면이 아닌 눈앞의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미움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정센터의 상담실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사이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조정위원의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남은 의자 끝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있었고 하영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마음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매일 욕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존재하는 게 늘 불편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남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집안을 지키려던 거였어. 요즘 애들은 다 제멋대로니까 내가 바로잡으려 했던 거지. 그녀의 말에 조정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바로잡는다는 게 며느님께는 상처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에겐 폭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마음속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끝난 뒤 하영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너무 오래 서로를 몰랐던 것 같아요. 순남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이 아닌 생각이 깃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남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한 건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후회와 혼란이 섞인 20년 만에 처음 찾아온 양심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조정위원회 중재로 두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번엔 하영의 집 거실이 아닌 구청의 상담실이었다. 창문 밖에는 늦은 가을 햇살이 잔잔하게 비쳐 들어왔고 두 사람의 얼굴에 긴 세월이 묻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조정위원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번 만남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해 봅시다. 하영 씨, 어머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하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을 꼭 쥐고 입을 열었다.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를 제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부족해서 미워하실 만해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서로가 몰랐던 거였다는 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순남은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피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녀가 갑자기 낮게 중얼거렸다. 그땐 내가 옳다고 믿었어. 남편 떠나고 자식 키우느라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 그래서 며느리라도 내 방식대로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영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다.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해가 결국 저를 무너뜨렸어요. 순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까지 힘들었을 줄은 몰랐어. 그 말에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조정위원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는 서로가 조금씩 내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관계는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순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미세한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정이 끝난 뒤 순남은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며느리가 결혼식 날 처음 인사하던 순간, 그때의 하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자신은 아무 감정 없이 그 웃음을 흘려보냈다. 그 미소가 지금처럼 아프게 떠오를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순남은 며느리의 방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놓았다. 오늘 말 생각 많이 했다. 미안하다. 짧은 글씨였지만 그 문장은 무겁게 느껴졌다. 하영은 그 쪽지를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같은 문장 안에 닿은 순간이었다. 방 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새로운 계절을 예고하는 듯했다. 긴 세월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처음으로 치유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며칠이 흐르고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던 고함과 한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조용한 숨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대신 채웠다. 주방의 식탁 위에는 여느 때처럼 된장국 냄비가 올려져 있었지만
그 냄새는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영은 부엌 창가에 서서 국을 휘저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남긴 쪽지, 미안하다는 단어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만들었다. 거실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순남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명령하듯 밥 차려라라고 말했겠지만 이번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하영아, 혹시 나도 도와줄 게 있을까? 하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요? 순남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응, 저 국 내가 간 좀 봐도 될까? 그 짧은 한마디에 하영의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국자를 내밀며 말했다. 좋아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봐주세요. 순남은 국을 떠 한 모금 맛보았다. 예전보다 훨씬 낫네. 그 말투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비난 대신 인정이 담겨 있었다. 하영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달랐다. 순남은 조심스럽게 반찬을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오이 무침이야. 내가 직접 했어. 하영은 젓가락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정말요? 어머니가 만드신 건 오랜만이네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20년간 얼어있던 마음의 벽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여전히 어색했고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하영은 방 안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를 도와주셨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한편 순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저 아이 참 고생 많았지.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맺혔다. 20년 동안 자신이 놓쳤던 시간, 놓쳤던 말들이 마음속에서 하나씩 떠올랐다. 다음 날 순남은 하영 몰래 근처 시장에 들렀다. 그리고 작은 꽃다발 하나를 샀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부엌 식탁 위에 그 꽃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이 꽃이라도 보면 그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겠지. 퇴근 후 부엌으로 들어온 하영은 그 꽃을 보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가 함께 꽂혀 있었고 작은 메모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미안하네. 마이너스 엄마라고 불러도 되겠지? 하영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 눈물은 오랜 인내가 끝나고 찾아온 용서의 시작이었다. 부엌 창문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를 비추듯 따뜻하게 번져갔다. 그리고 그 순간 20년의 어둠 속에 있던 집이 처음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밖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렸고 창밖의 흰 풍경이 낡은 주택의 어두운 공기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었다. 하영은 부엌 창가에 서서 따뜻한 차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예전처럼 상처투성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여유가 있었고 손끝의 움직임엔 조심스러운 평화가 묻어 있었다. 거실에서는 순남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소리가 크지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하영아, 이거 목도리 완성됐어. 내 아들 거야. 하영은 놀란 듯 웃었다. 어머니가 직접 하셨어요? 응. 옛날 생각나서 한번 해봤지 뭐.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영은 조용히 다가와 목도리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따뜻하네요. 색도 예쁘고요. 순남은 얼굴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그냥 남는 실로 한 거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그날 오후 하영은 아들과 함께 시장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오자 순남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 시렵지? 빨리 들어와. 내가 호떡 구웠다. 예전 같으면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하영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며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는 울컥하는 감정이 번졌다. 식탁 위에는 갓 구운 호떡과 따뜻한 차가 올려져 있었다. 순남은 어색한 손짓으로 접시를 밀었다. 많이 먹어. 맛은 자신 없지만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어머니 쪽지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순남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때 처음이었어.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어렵게 배울 줄은 몰랐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의 숨소리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새로운 평화의 소리였다. 그날 밤 하영은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편지를 꺼냈다. 하영 씨, 어머님과의 관계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속도가 다를 뿐이죠. 그건 상담센터 담당자에게서 온 짧은 편지였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한편 순남은 방 안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막 결혼한 하영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땐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예쁘게 웃는지도 몰랐을까? 눈물이 한 방울 앨범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책장을 덮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영의 방문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여두었다. 오늘 점심은 내가 준비할게. 내가 쉬는 날이잖니. 하영은 문 앞에서 그 쪽지를 보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움과 오해로 얼어붙었던 관계가 이제 서서히 사람의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날의 하얀 세상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의 색으로 보였다. 초겨울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다. 하영은 시장에서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생일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의무감으로 지나쳤을 날이지만 올해는 마음이 달랐다. 문을 열자 거실에 향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다. 순남이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있었다. 왔니? 너 오기 전에 밥 다 차려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의 명령조가 아니라 어딘가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하영은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다. 작은 케이크예요. 아드님이랑 같이 고른 거예요. 순남은 잠시 그 상자를 바라보다가 미묘하게 눈가를 떨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네. 그럼요. 어머니 생일인데요. 하영의 말에 순남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탁에 불이 켜지고 케이크의 초가 타올랐다. 작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순남은 초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영아, 나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가 그동안 너무 내 마음을 몰랐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랜 세월의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영은 고개를 들었다. 저도 어머니를 원망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도 혼자서 버티느라 힘드셨다는 걸요. 순남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하영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하영아. 너 같은 며느리한테 그런 말 듣는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그만 서로 힘들게 하지 말아요. 우리 그냥 가족답게 살아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가족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구나. 잠시 후 어린 손자가 달려나왔다. 할머니, 초 불어요. 순남은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초를 불었다. 촛불이 꺼지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순남은 조용히 창가에 섰다.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20년 동안 돌고 돌아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하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내오며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 그날 밤 거실에는 불빛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이제 그 집에는 서로의 목소리가 아닌 서로의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창밖 눈송이들이 천천히 쌓여가는 그 풍경 속에서 20년간의 상처는 마침내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여갔다.